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49조를 낭독할 텐데요. 제목은 죽음의 실존론적 분석을 이 현상에 대한 가능한 다른 해석들에 맞세워 경계 설정함입니다. 원서로는 327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의 존재론적 해석의 명백성이 우선 강화되어야만 하는데, 곧 이러한 해석이 무엇에 대해 물을 수 없는지, 또 무엇에 대한 정부와 지침이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헛되게 예상될 수 있는지가 명시적으로 의식계로 데려와지는 것을 통해서 글이 되어야 한다. 여기 명백성이라는 것은 아인도이티카이트인데요. 직역하면 일의성이고요. 반대말은 애매성, 쯔바이도이티카이트예요. 죽음의 존재론적 해석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한 단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죽음은 삶의 한 현상이다. 삶은 세계 내 존재가 그것에 속한 그런 하나의 존재 이용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 이용은 단지 현 존재애로의 결핍적 방향 잡음 속에서만 존재론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결핍적, 프리바티브라는 말인데요. 박탈적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 존재의 인간적 측면들을 박탈해 버리면 그냥 순수한 생명적 요소만 남게 될 테고, 그럴 경우에 생명으로서의 인간이 탐구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역시 현 존재도 박탈적 방향잡음 속에서 순수한 삶으로 고찰될 수 있다. 생물학적, 생략적 물음제기를 위해 현 존재는 우리가 동물세계와 식물세계로 알고 있는 존재 권역 속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분야 속에서 존재의 자아적인 확인을 통해 식물, 동물, 인간의 수명에 관한 자료들과 통계들이 획득될 수 있다. 수명, 번식, 성장 사이의 연관들이 인식될 수 있다. 죽음의 유형들, 원인들, 죽음애로의 입장의 관행들 및 방식들이 탐구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민족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관행들이 서로 다른데, 이것들을 통해서 현 존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러한 생물학적, 존재자적 탐구의 밑바탕에는 존재론적 문제체계가 놓여 있다. 물어줘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삶의 존재론적 본질에서부터 죽음의 본질이 규정되는가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존재자적 연구가 그것에 대해, 죽음의 본질에 대해 언제나 이미 결정하였다. 삶과 죽음에 관한 많든 적든 해명된 예비 개념들이 그 연구 속에서 유효하다. 그 예비 개념들은 현 존재의 존재론을 통한 앞서 윤곽 지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죽음 연구들은 다 존재자적 탐구에 해당하는데, 이런 탐구들은 존재론적인 죽음 연구, 실존론적인 죽음 연구에 의해서 앞서 윤곽 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임의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네요. 하이데크가 존재론적이라는 말과 실존론적이라는 말을 병행해서 쓰고요. 서로 번갈아 쓰기도 합니다. 존재론이지만 현존재의 존재론이니까 현존재의 존재론은 실존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존재론적 연구이면서 실존론적 연구이다. 이런 말이 가능한데요. 또 하나는 현존재의 실존의 연구 속에서 현존재적이지 아닌 존재자, 즉 용재자와 전재자의 존재도 해명이 되니까 그리 본다면 존재론적 연구라는 것이 실존론적 연구보다 범위가 넓지요.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현존재의 실존을 매개로 해서 전제자의 전제성이나 용제자의 용제성이 비로소 이해가 되니까 그 실존론은 곧 기초존재론이 되어 즉 존재론을 기초 지어놓은 토대 역할을 합니다. 여하튼 둘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 두 용어를 병행시키거나 번갈아서 사용한다는 점,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삶의 존재론보다 논의 순서상 앞에 위치하는 현존재의 존재론 내부에서 다시금 죽음의 실존론적 분석론은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의 성격 규정보다 뒤에 위치한다. 살아있는 것의 끝남을 우리는 끝나버림이라고 명명했다. 역시 현존재도 자신의 생략적이고 생명부합적인 죽음을 갖고 있는 한도에서 또 이러한 죽음이 그럼에도 존재자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이용을 통해 삶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한도에서 또 현존재도 역시 그러나 본래적으로 사망하지 않으면서도 끝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존재로서 단순히 끝나버리지는 않는 한도에서 우리는 이러한 본래적인 사망과 끝나버림의 중간현상을 삶의 마감, 앞레벤이라고 표시한다. 끝남은 엔덴이고요. 어디 있나요? 안 나타나네요. 엔덴. 끝나버림은 페어엔덴이에요. 그리고 삶의 마감은 앞레벤이에요. 전문 용어들로 하이데거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함은 그러나 현존재가 그 속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향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 방식에 대한 명칭으로 타당할 것이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하이데거는 사망함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써요. 즉 죽음으로 향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킬 때 하이데거는 디 슈테르블리헨 해서 죽을 자들, 죽을 운명을 지닌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에도 슈테르벤이라는 낱말이 들어있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디 슈테르블리헨은 가사적인 자들, 죽을 수 있는 자들 그렇게 번역되어야 마땅하나 한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냥 죽을 자들 이렇게들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다. 현존재는 결코 끝나버리지 않는다. 현존재는 그러나 단지 그가 사망하는 동안에만 즉 본래적으로든 비본래적으로든 죽음으로 향해 존재하는 동안에만 삶을 마감할 수 있다. 삶의 마감에 대한 의학적 생물학적 연구는 역시 존재론적으로도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성과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 만약 죽음의 실존론적 해석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 잡음이 안전하게 되어 있다면 그렇다.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 해석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때에는 삶의 마감에 대한 의학적, 생물학적 연구도 존재론적으로도 의미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심지어 병과 죽음 일반조차도 의학적으로도 역시, 즉 의학적 관점에서도 역시 1차적으로 실존론적 현상들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존제의 끝남의 세 종류를 말하는 셈이네요. 죽음의 실존론적 해석은 모든 생물학과 생명존재론에 앞서 놓여 있다. 그 해석은 그러나 역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모든 전기적 역사학적 연구와 민족학적 에스노로기쉬 인종학적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인종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이 있어서 최근에는 민족학적이라고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함의 유형학은 삶의 마감이 그것들 속에서 체험되는 그런 상태들과 방식들의 성격 규정으로서 이미 죽음의 개념을 전제한다. 게다가 사망함의 심리학은 사망함 자체에 대해서보다 오히려 사망하는 자의 삶에 대한 해명을 내준다. 그런데 이 점은 현존재가 현사실적인 삶의 마감의 체험 옆에서 또 그런 체험 속에서 비로소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심지어 본래적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의 반영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원시인들에서의 죽음에 대한 견해들 또 주술과 제사 속에서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들은 1차적으로 현존재 이해력을 밝혀주는데 즉 죽음에 대한 이해력을 밝혀주는데 이러한 현존재 이해력의 해석은 이미 죽음에 관한 하나의 실존론적 분석론 및 이에 상응하는 개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현존재 이해력은 현존재 속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죠. 현존재 이해력은 곧 죽음의 이해력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의 해석은 죽음에 관한 실존론적 분석론, 이에 상응하는 죽음 개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회로 향한 존재의 존재론적 분석은 다른 한편으로 죽음에 대한 하나의 실존적 입장 취함을 앞서잡지 않는다. 만약 죽음이 현존재의, 다시 말해 세계 내존재의 종말로 규정된다면 이와 더불어 하나의 존재자적 결정이 곧 죽음 이후에 하나의 더욱 높거나 더욱 낮은 존재가 가능한지의 여부, 또 현존재가 계속 살아가는지 혹은 심지어 자기보다 오래 가면서 불사적인지 죽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 하나의 존재자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피안과 그것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안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존재자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데 마치 죽음에 대한 태도의 규범들과 규율들이 교화를 위해 앞서 내놓아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죽음의 분석은 그러나 순수하게 차 안에 이 세계, 저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남아있는데 분석이 그 현상을, 죽음을 다만 어떻게 그 현상이 그때마다의 현존재, 존재 가능성으로서 이러한 현존재 속으로 들어서 있는지에 의거해 해석하는 한도에서 그런 것이다. 의미 있게 또 정당하게 여하튼 방법적으로 안전하게 무엇이 죽음 이후에 있는가라는 것도 역시 비로소 물어질 수 있는 때는 단지 죽음이 이것의 완전한 존재론적 본질에 있어서 개념화되어 있을 때뿐이다. 과연 하나의 그러한 물음이 여하튼 하나의 가능한 이론적 물음을 표현하는지 여부는 여기서 결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죽음의 차원적인 존재론적 해석이 각종의 존재자적 피안적인 사변에 앞서 놓여 있다. 그러네요. 존재자적 피안적인 해석은 사변에 불과하고 우리가 체험한 경험한 내용은 아니네요. 즉 이해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실존론적 분석의 권역 외부에 놓여 있는 것은, 즉 실존론적 분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죽음의 형이상학이라는 명칭 아래서 상론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떻게 또 언제 죽음이 이 세상 속으로 왔는가? 어떤 의미를 죽음이 해악과 고통으로서 일체의 존재자 속에서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들은 단지 필연적으로 죽음의 존재 성격에 대한 이해력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존재자 전체라는 총체의 존재론을, 또 특별히 해악과 부정성 일반에 관한 존재론적 해명을 전제하고 있다. 생물학, 심리학, 변신론 및 신학에서의 죽음에 대한 물음들보다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론이 방법적으로 앞에 위치한다. 분과학문들이죠. 분과학문들의 죽음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존재의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자적으로 보면 그것의 성과들은 모든 존재론적 성격 규정의 탈생물학적이고 탈심리학적인 독특한 형식성과 공허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분과학문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 구조의 측면에서, 또 실존 구조의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는 형식적으로 보이고 공허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럼에도 죽음이라는 현상의 풍부한 또 얽혀있는 구조에 대해 우리를 눈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미 현존재가 여하튼 전제자로서는 결코 접근 가능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그의 존재 유형의 가능적 존재, 다스 메크리자인이 고유한 방식으로 속해 있기 때문이라면, 더욱더 죽음의 존재론적 구조를 단순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 사실상 죽음이 현존재의 탁월한 가능성이라면 그런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 분석은 죽음에 관한 하나의 우연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생각해낸 이념을 고수할 수 없다. 이러한 자의성은 단지 현존재의 일상적인 존재 유형에 대한 선행적인 존재론적 특징 주형을 통해서만 제어될 수 또는 제거될 수 있는데, 그 존재 유형 속에서는 종말이 현존재의 평균적인 일상성 속으로 들어서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전에 명백히 제시된 것들인 일상성의 구조들, 잡담, 호기심, 애매성, 배려, 퇴락 등의 완전한 재현, Vergegenwärtigung 이라고 했어요. 다른 번역으로 현존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어는 강제의 의미가 있고 게겐베르티궁은 현재화이지요. 강제로 현재화하는 것이니까 이건 재현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실존론적 분석 속에서 죽음으로 향한 존재의 실존적 가능성들, 즉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함께 소리를 울린다. 그 점은 죽음에 관한 모든 존재론적 연구의 본질 속에 놓여 있다. 죽음을 수용하거나 죽음을 회피하거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본래적 존재이고요. 또는 본래적 실존이고요. 죽음을 회피하는 게 비본래적 실존인데, 이 두 가지가 죽음에 관한 모든 존재론적 연구의 본질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이데거도 바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방식을, 즉 본래적 방식과 비본래적 방식을 해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시적으로 일상성에 의한 실존적 비구속성에 실존론적 개념 기존과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는데 일상성에 의해 구속되면 안 된다 이게요. 일상적 죽음 개념들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은 채로
실존론적 개념 규정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더욱이 현존재의 가능성 성격, 가능적 존재라는 성격이 그것에 의해 가장 예리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죽음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상성이 또는 일상적인 개념들이 실존론적인 죽음 해석 속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존론적 문제 체계는 유일하게 현존재의 종말회로 향한 존재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명백한 제시만을 목표로 삼는다. 종말회로 향한 존재론적 구조, 결국은 시간론적 구조인데요. 그 시간론적 구조는 죽음 속으로의 선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적 실존이면서 전체적인 실존이 죽음 속으로의 선구에서 드러난다고 하이데거는 해설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다 읽었네요. 다음 절은 50절이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